일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주말에는 주식 생각 좀 접어놓으시고 충분하게 충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이 됩니다. 차분하게 잘 하시고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주로 수요일날 IST 신규 상장을 하죠. 상장 종목이 3개입니다.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수목금 3종목이 있죠. 이 분석 자료는 제가 카페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모든 자료들은 카페에 오시면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길 바랍니다. 개사 및 개요나 특징은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공모가가 11,400원이죠. 상단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잘 읽어보시고 재무 경영 사항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유통 가능 물량 같은 것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신규주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이번 주에는 이런 3종목 정도가 상장을 한다는 것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T 다음에는 이제 동방메디컬이 상장을 하죠.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제품을 한번 볼까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딱 적어놨죠. 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공모가가 1,500원으로 확정이 됐네요. 그죠? 1,500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금액적인 착으로는 그렇게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산업부나 이런 거 미령 의료기기 정도 잘 보시고 안 보시고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금요일날 또 신규 상장종 하나 더 있죠. 오름테라피틱입니다. 이것도 공모가 한번 볼까요? 공모가가 20,000원이네요. 공모가. 여러가지 자료 같은 건 한번 다 일일이 말을 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결론 같은 것도 제가 좀 적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또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종목 정도가 신규 상장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한번 보죠. 급등주 종목을 좀 보면 상가 종목 지금 보고 계시는 PIE나 그리고 암호센스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이런 애들이 상가를 차지를 했죠. 물론 여기도 다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재료나 어떤 설명 같은 것도 참조를 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테마에 관련한 것도 다 같이 제가 관련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해 놓았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참 잘 보시고 이런 거는 공부하는 셈 치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그래서 자료들은 일단 카페에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시지 않으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5종목이 우리가 일단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만 참조하시고 상가나 급등주 종목들은 항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가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됐는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시간의 상가 종목들은 한 5종목, 7종목 정도가 되겠네요. 7종목 되는데 아무래도 좀 새롭게 관심권에 들어온 종목은 올릭스 정도가 될 겁니다. 올릭스 정도가 대규모 계약 체결로 종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스타일 종목들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가 또 상가를 유지를 해줬죠. 로보틱스 요즘 로봇 관련주들은 좋습니다. SK그룹과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아마 관심권에는 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보면 여기 ALT나 SN코, 글로본, CU테크 이렇게 있지만은 그렇게 특별히 여기서는 와닿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ALT 같은 것은 역시 SK 쪽과 SK그룹과 같은 관련성이 있으니까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묶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들은 카페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를 월요일이니까 매매가 참 까다로울 텐데요. 조심스럽게 좀 운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주요 종목으로는 일단 알파홀딩스를 제가 잡아 놓았는데요. 알파홀딩스는 지금 여기도 적어 놓았지만 상장 유지 결정이 됐습니다. 줄을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2023년도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2025년도에 이제 되니까 제법 시간은 좀 흘렀죠. 그래서 알파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상장 유지가 시장이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더 테크놀로지는 변경 상장입니다. 변경 상장도 시장이 받아주면 잘 받아주죠. 10일날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다. 이런 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라온테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라온테크 같은 경우는 3일가 단일일가가 이제 해제가 될 텐데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이제 해제가 됐죠.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가 이런 종류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캔코아라도 있습니다. 캔코아 역시도 단일가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진행이 되고 또 해제가 돼요. 그래서 캔코아하고 라운테크와 같이 묶어가지고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코크로스 한번 봅시다. 온코크로스는 기술주를 안 보죠. 시간에 3%거든요. 얘는 뭐 이렇게 띵 해서 바로 착 치고 가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는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장이라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기술주를 신경을 써서 잘 하시는 분들은 기술주 위주로 좀 잘 보시면 뭐 손해 날 일은 없죠. 그래서 온코크로스도 같이 봐주시고, 같은 기술주로는 파인텍도 같이 좀 봐줍시다. 시간에 부합 근처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는 눌림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줄 자리고, 양자 관련주들이 요즘 모습이 안 좋다고 해도 항시 관심 있게 추적을 해줘야 될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파인텍 같은 것은 처음에는 급하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준다는 관점으로 같이 봐주시고, 같이 볼 때는 양자 관련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관련주 중에서 보면 뭐 바이로그 디바이스 같은 종목은 반드시 옆에 같이 놓고 같은 관점으로 파인텍하고 묶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요즘에 시장을 끌고 있는 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인보우는 필히 봐줘야 될 것 같고, 시간 1.8%,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단기 파동을 하는 매매니까 얼마나 올라가든 상관은 없어요. 당일 5%를 먹든 10% 먹든 먹고 나오면 됩니다. 같이 볼 종목은 휴릭로봇이 다시 한 번 더 기세를 이어줄까? 휴릭로봇이 1980원짜리죠. 시간 0.5%니까 둘 다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네요. 단지 이제 CMS 같은 종목은 이렇게 종가에 이렇게 끌어온 종목이 시간의 상한가를 보고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의도대로 시간의 상한가는 만들어졌어요. 1% 정도를 더 해가지고, 자, 이런 종목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그 다음날 과연 갈까라는 관점으로 같이 봐주는 것도 좋아요. 그 외에 많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어차피 시간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유진 로봇 같은 것도 한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T 로보틱스도 5.8%, 사이맥스 같은 쪽도 2.8%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는 건 좋아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같이 위주로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항시 중심권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노는 게 좀 편합니다. 양자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종목 수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목이 저점에 시가가 뭐 다른 애들이 7% 8% 잡히면 시가가 보합 근처에 출발한다든지 그런 종목들이 뒤를 치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 봐줘야 되지만 그 모든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시스템과 고형 같은 스타일도 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된 AI 의료기기로 분류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토마토가 잘 안 죽고 있죠.
물량은 많이 몰려 있는데 시가는 높지 않을 것 같네요. 약간 고점 부분이니까 좀 망설이겠죠.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고영도 부합 근처니까 부합 기준가 잡고 달려가면 이 둘이는 달라붙어 줘야 될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스테라시스 같은 종목들도 잘 봅시다. 금요일날에도 이 종목 조금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잖아요. 13%까지. PI가 요 근래 신규주 중에서 그나마 한번 화끈하게 지금 상가를 쳤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래도 따라가는 애는 아스테라시스가 그나마 조금 움직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 SOS렉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나갔다 금요일날 승부제 있지 않습니까? SOS로도 좋았지 않습니까?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금요일날 우리 승부주가 SOS렉 아주 좋은 종목들이 PI 이것도 승부주로 나갔죠. 그리고 클로복 같은 종목들도 신규주로 승부주로 나갔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봐도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온 종목들은. 다음은 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나갔던 종목이었죠. 아침 시가가 안 좋았는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고 그래도 쭉 끌어올려서 고점이 7.8%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좋았네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놈은 작정하고 시간에 4% 올려놓았으니까 41,000원과 41,000원을 잡고 하셔도 좋고, 그래 41,000원 단일가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24도 추적을 하는 관점에서 봅시다. 이런 건 탁 치고 올라갈 때 놓쳐버리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입구에 끼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비전과 카페24는. HVM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종목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기관가 외국인이 좀 물량은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얘도 어차피 조금 24,000원과 24,500원 이렇게 잡고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기준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펜토론 같은 종목은 볼까요? 금요일로 8% 올렸는데 모습이 나쁘진 않죠. 하지만 조금 월요일날 치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요 근래 외국인이 참 물량을 좀 재고 쑥쑥 넣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나지 마시고 10,000원에서 11,000원 이렇게 기준가를 잡고 하셔도 좋고, 아침에 이 스타일은 바로 시가에서 땡 하면 바로 치고 올라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가가 얼마 잡히는가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시가의 1차 정도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롱티슈진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었다라는 것은 이런 건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씀드렸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왔다. 이런 점은 또 잘 기억을 하고, 아침 시가가 높지 않을 거니까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처캠도 제법 기가 있는 친구죠. 일단 벗어났죠. 이 지점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3,000원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합니다. 상승하면 그대로 가만히 놔둬야 합니다. 다음은 GI 이노베이션 같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인데 기세줄 안 보죠. 기관 외국인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이 조금 물량을 넣고 있으니까 아침에 시가가 높지 않을 겁니다. 13,0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보유를 대응을 합니다. 13,000원 아래로 빠지면 도망 나와야 되겠죠. DB 하이텍 같은 거는 참 끼가 있는 친구인데 금요일날 보면 바로 한 번에 쭉 끌어올려 버리죠. 금요일날 18%인가 고점을 보면 18%까지 갔네요. 과연 한 번 더 이어줄까? 그 밑에는 보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가 제법 들어왔는데 월요일도 한 번 더 넣어줄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것은 가만히 봐야 됩니다. 물량이 들어오기 전에 손대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 조금 더 주고 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요일 종목에는 나름대로 이슈 관련주도 있고 또 승부를 걸어야 테마주도 있고 여러 개를 꾸며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안 보신 분들을 제가 다시 붙여 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참조해서 또 매매 공부하신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도 화이팅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날 우리 전체적으로 매매를 진행했던 것은 좀 간결하게 우리는 하는데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요. 그래도 좀 특징점이 있는 종목들은 몇 종목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가장 좀 인상이 나쁜 종목은 PI죠. 이 종목은 우리가 시가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시가에 진행해서 상가까지 유지가 됐는데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날 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좀 잘했던 것 같고 시초가부터 우리가 장전부터 이 종목을 미리 시초가로 공략을 딱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놓치지 않고 이 종목을 상가까지 보유하게 되는 나름 깔끔한 트레이딩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일단 수익은 우리가 25% 정도 수익을 지금 안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3%대 출발했죠. 그래서 PI는 그냥 신규주 자체의 기술주로도 볼 수가 있는 위치였는데 재료가 하나 더 붙음으로써 상당한 파워가 참 좋았습니다. 그날 상가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안착한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 월요일날 어떤 흐름을 기대를 해줄는지 또 유리기판 관련주와 한번 흐름을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클로봇을 선택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약간 파동을 주는 시점에서 주고 살짝 눌림을 주는 이 지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았고 그래 17,000원 기준가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점도 나쁘진 않았고 일단 우리가 아침에 기세를 올려주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눌림을 주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은 매끄러웠다고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급등세를 쭉 올려주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로봇 관련주도 있었지만은 클로봇을 선택한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먼저 끌고 가서 클로봇이었지만 그 기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 주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장전에 우리가 오전에만 2시간 정도 매매하는 스타일이라 그 뒤에 올라오는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잘 쳐다보지를 않죠. 그런 점에 볼 때는 클로봇은 우리의 매매에 아주 적합한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간도 짧았고요. 그래서 상가까지 매일 하는 종목마다 상가까지 갈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상종목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금요일 시장이라 18%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클로봇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편안하게 수익을 올린 그런 종목 같았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평소에 다루는 그런 급등주같이 큰 수익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전일의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금요일 시장에도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인데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쉽게 세우는 모습을 보고 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고 들어갔죠.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6에서 한 7% 정도 났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도 가끔씩은 한 번씩은 다뤄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보았는데 그래도 밥값만 주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줬으니까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아주 밥값 정도는 가볍게 주는 수익이라 그것도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Y시킴도 우리가 한 2번 정도 매매가 됐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입 시점에서는 그래도 큰 수익은 안 줬지만 그래도 7, 8% 정도 뒤에도 12, 13% 정도 이제 수익을 이렇게 챙겨 주었는데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크게 가주지는 못했고 PI가 먼저 같은 재료로서 상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뒤에 애들이 힘을 별로 쓰지는 못했죠. 하지만 매매 2번으로 해가지고 15% 이상 그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Y시킴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일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그 유리기판 관련주는 램테크놀로지가 제일 이제 받았는데 시가가 아침 27%를 뛰었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뛰었으면 바로 상한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가주지 못했다는 것은 내 끊어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추적을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물론 5,400원 기준가에서 반등이 일어나서 올라가 가지고 8% 정도는 수익은 좋습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세가 약했습니다. 적어도 한 시가까지는 한번 찍어주고 죽더라도 죽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죠. 이게 5장이 넘어와서 올라가니까 힘이 약하죠. 내려올 때 말 일찍 내려왔다면 9시 반 10시까지 그러면 시가까지 한번 찍어주는 그런 것은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역시 시간축이 늦게 내려온 종목들은 반등도 늦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뭐 밥값 정도는 주었으니까 8% 수익이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우리가 상종목으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상매매로 진행을 했는데 금요일 시장이라 그래도 좀 수익을 주겠나 싶은데 그래도 의외로 수익은 참 좋았습니다. 거의 25%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24.2%니까 거의 25%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개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25% 가까이 수익을 주는 거니까 상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금요일 날에 이런 수익 주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일은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하루 만에 25%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깔끔하게 챙겨 먹는 것이 제일 좋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종목은 온코크로스였죠. 전일에 목요일날 우리가 허리춤을 하이트레인 공략에서 7% 정도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20% 정도 기본적으로 목표를 안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3%대로 출발했죠. 상매매나 상한가 종목은 요즘에 상당히 상한가 종목들이 애를 많이 먹이고 또 상에 들어가더라도 좀 힘은 없어요. 더군다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뭐 굳이 팔 필요는 없었죠. 7%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상승을 해줘서 뭐 한 10% 정도 전체적으로 수익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다. 온코크로스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오전장에 뭐 잠시 한두 시간 매매하는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매매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은 참 밑도 끝도 없거든요. 수익이라는 것은 먹으려고 하면 뭐 한정 없이 먹고 싶죠. 뭐 10% 먹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뭐 50% 먹은들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시 그 매매하시는 트레이딩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항시 기회 모시받기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 매도는 다 자기 그릇만큼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스케일을 잘 알고 매매에 임하면 매도할 때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심하고 자기는 뭔가 조금 매매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쫓기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꾸 확정 매도하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나는 5%면 5%, 뭐 8%면 8%, 10%면 10%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 수익을 주면 딱 확정 매도 정확하게 챙겨 먹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의 매매에 힘이 들어가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면 뭐 좀 많이 주면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주면 그냥 도망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매매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수보다는 매도가 왜 자꾸 어렵냐 하면 매도는 항시 우리의 속에 있는 탐욕과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런 싸움에서 많이 좀 흔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5% 먹고 나왔는데 뭐 20% 30% 가버리고 이러면 또 속이 쓰리고 그러죠. 하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초창기 시절에는 확정 매도를 자꾸 연습을 하세요. 나는 5%, 나는 조금 힘이 좋으면 7%, 더 힘이 좋으면 10%까지는 내 최대 목표를 보겠다. 딱 이래 해서 분할로 착착착 챙겨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좋고 조금 경력이 있고 나름대로 조금 주식밥을 먹은 사람들은 적어도 2번 정도 분할을 해 나가는 그런 매매를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스킬이나 성격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고
매도 마인드를 잡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밑바탕 베이스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쌓아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쌓아가는 매매만큼 큰 대박이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석 달 정도만 예전에 버릇을 버리고 석 달 정도만 내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를 딱 만들어 버리면 그 뒤로부터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점 잊지 마시고 한 걸음에 먼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돌다리를 놓으면서 가는 그런 매매가 가장 안정적이다.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100번 만번을 들어도 꼭 지켜야 될 그런 것이니까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 새벽에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오늘 이런저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 잘 쉬시고 또 다음 주도 또 어떤 시장이 어떤 숙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이 시장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놀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도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